HR도는 헤르츠 스프룽하고 러셀이 이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헤르츠 스프룽과 러셀이 각각 연구했고 원래 연구는 그런 게 맞아요. 전화기도 동시에 개발되고 우리 여러분 그 만원경 할 때 가세그레인 만원경도 막스토프나 슈미트도 같이 연구한 것처럼 뭐 똑같은 걸 연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애플이나 삼성폰처럼. 그래서 헤르츠 스프룽과 러셀이 따로 연구하다가 나중에 이게 합쳐진 걸로 아는데, 그래서 HR도는 이게 이제 밝고 별의 등급을 나눈 거죠. 어둡다. 그럼 절대 등급은 이렇게 마이너스일 거고, 뭐 이쪽은 이제 절대 등급이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온도니까 보통 이쪽이 고온이고 이쪽이 저온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O, B, 파인, 걸, 키스미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계열성인데 이게 이제 주계열성이에요. 이제 주계열성의 장점이 뭐냐면 주계열성은 참 묘하기 실이 덩치가 크면 크기가 크면 당연히 질량은 크고 그리고 광도가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덩치가 크면 당연히 질량이 크고 광도가 크니까 당연히 온도도, 그래서 온도가 높고 크기가 크면 당연히 밝잖아요. 그래서 밝으면 질량도 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은 이거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니까 온도만 딱 주어져도 걔가 절대 등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온도만 딱 주어져도 절대 등급이 얼마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실제 17년 수능에도 나왔고. 그래서 온도 주어지면 광도도 알 수 있고 당연히 크기나 질량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그럼 보통 뭐 이렇게 저온인데 밝다는 것은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덩치가 크다. 크기가 크다 이 말이고,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겠어요? 이게 뜨거운데 어둡다는 것은 크기가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당연히 크기는 작고, 대신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크기가 작으니까 밀도는 좀 커져요. 그래서 왼쪽 아래 밀도 크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밀도는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이 덩치가 큰 거성은 덩치는 크지만 밀도는 좀 작고, 여기 있는 이제 백색 외성이라고 있어. 백색 외성은 이렇게 어떻습니까? 크기가 뜨겁긴 한데 온도가 뜨겁긴 한데 온도는 뜨겁긴 한데 밝기는 어두워요. 아, 크기가 작구나. 그래서 뭐 이게 용어는 다 알아야 됩니다. 백색 외성, 거성 이게 주 계열성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 밝기가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순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별의 운명이라는 것은 뭐 조금 더 하겠지만 이렇게 원시별이 있는데 원시별이 주 계열성이 되고 그게 거성이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변광성이 되다가 밝기가 변하는 변광성이 되다가 빵 하고 터져요. 빵 하고 터져서 그냥 이제 성운이 됩니다. 행성상 성운이라고, 행성 모양의. 그래서 행성 모양의 성운이 되고 요 가운데 있는 결국 별만 남아서 백색 외성이 되고 주변의 성운은 흩어지거든. 그래서 일반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의 케이스입니다. 태양의 케이스는 거성이 됐다가 빈광성 됐다가 빵 터지면 결국 중심부는 백색 외성이 되고, 나중에 백색 외성은 나중에 결국 목성처럼 갈색 외성이 되어서 우주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빛을 내지 않는 그냥 전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HR도 해서 이게 이제 주 계열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원시별은 당연히 이제 중력 수축이죠. 물리에는 중력이 가장 약한 힘으로 우리 설명하고, 우리 핵력이죠. 강한 핵력. 그게 가장 뭐 강력한 뭐 힘이다. 그래서 중력이 꼴찌다 이라는데, 스케일이 커져서 우주 정도 되면 사실 중력은 제일 먼저 생긴 힘이고, 또 그래서 좀 우주 같은 큰 스케일에서 보면 중력은 그래 작은 힘이 아닙니다. 뭐 중력에 의해서 뭐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스, 성운이, 나중에 성운이 뭔지는 하겠지만, 뭐 수소와 먼지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규소 이런 걸로. 걔가 이렇게 이제 수축을 하죠.
일정 값까지 수축을 하게 되면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뭐 당연히 이제 이래 덩치가 큰 성운이면, 좀 질량이 큰 원시별이면 당연히 이렇게 빨리 주계열이 될 수 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중력이 크니까 그만큼 수축도 잘했을 거고, 수축을 빨리 해야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거든. 근데 이제 질량이 작은 애들은 이제 수축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역시 시간이 걸리니,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주계열성으로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얘는 시간이 좀 짧게 걸릴 것이고. 그리고 왜 선생님이 내려오느냐, 내려와서 옆으로 가거든. 이제 이게 광도고, 이제 이게 고온이고 저온이고 이렇습니다. HR도입니다, HR도. 그래서 HR도에서 선생님 이게 왜 내려와서 옆으로 가나요? 이제 내려오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 이제 얘가 점점점 작아지잖아요. 크기가. 수축을 해야 되니까 작아지잖아. 작아지니까 작아질 때는 광도가 당연히 광도는 떨어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광도가 일정하다가 결국 안정한 형태의 주계열이 되는 겁니다. 주계열은 별의 수명의 한 90%? 숫자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거의 뭐 대부분을 주계열로 보냅니다. 이유는 여기 있죠. 여기 있으면 당연히 고온에 당연히 밝은 것이고, 여기는 당연히 뭐 저온에 어두운 것일 것인데, 주계열은 이제 질량, 당연히 질량이 크면 반지름 크기도 크고, 그러면 당연히 광도, 이건 4파이 R 제곱의 시그마 T 사성이기 때문에 밝고, 그럼 당연히 뭐 크면 밝고 뜨겁고 온도 비례하고, 그럼 당연히 방출하는 에너지는 엄청나니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면 이제 수명하고는 좀 반비례하게 됩니다. 왜냐면 에너지를 방출을 너무 많이 하면 수소를 빨리 소모하게 되고 빨리 죽어요. 주계열성으로서는 뭐 빨리 죽는다 이 말이죠. 주계열이라는 것은 계속 수축하고 싶다 이래, 수축하는 힘, 밖으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복사압이라 합시다. 만일 중력이 더 크면 뭐겠어요? 만일 중력이 복사압보다 더 크다, 그런 경우는 이제 원시별 같은 경우나 뭐 좀 이따겠지만 백색 외선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이래 줄어들긴 하는데, 하여튼 뭐 원시별은 이렇다 칩시다. 너무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원시별. 근데 만약에 같다, 팽창도 수축도 아니다. 뭐 중력이 크면 수축하겠지만 중력과 복사압이 같다. 그래서 항상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겠죠. 이게 주계열입니다. 주계열. 이게 주계열. 근데 만약 복사압이 더 크다, 그래서 중력보다는 폭발하려 한다,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크다, 이러면 이제 거성이나 적색 거성 등등 이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하죠. 그래서 주계열은 보통 내부 온도가 중력 수축을 쭉 하다가 내부 온도가 한 1000만 도 정도가 되었다. 내부 온도가. 그럼 이제 PP 반응이라 해서 그냥 막 순수하게 뭐 6개 수소가 뭐 하나 헬륨이 되고 2개 수소가 남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헬륨이 4니까 선생님 그러면 수소 질량이 1이니 6일은 6이고 4 플러스 2에서 당연히 뭐 는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4가 아니고 3.999 이렇기 때문에 질량 결손이 생겨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이렇게 되죠. 질량의 빛의 속도를 제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은 자기 질량의 한 10% 정도를 이제 쓸 수가 있어요. 10% 정도를 소모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집어넣고 빛을 제곱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올 텐데, 그거를 현재의 광도로 나눠주면 수명이 나오죠. 그래서 뭐 굳이 뭐 별의 수명을 구하고 싶다. 이게 진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나오면 대박인데. 그러니까 제가 총 방출 가능한 에너지를 구합니다. 요걸로 MC 스퀘어로. 그래서 MC 스퀘어로 총 방출 가능한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현재 광도로 나누면 대충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니까 한 100억 년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뭐 태양처럼 좀 질량이 작으면 아까 PP 이런 거 한다 했고, PP가 뭐 별거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헬륨이 돼서 에너지 발생하는 경우, 조금 뭐 질량이 좀 큰 주계열이다 이러면 CNO 합니다. CNO. 그래서 희한하게 CNO가 마치 총매처럼 탄소가 사용됐다가 질소가 사용됐다가 산소가 사용되면서 이게 희한하게 이렇게 헬륨이 돼요. 이게 나중에 원래 시 굉장히 긴데 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선생님. 잘 안 나네요. 저는 이게 저희 전공이 아니에요. 잘 몰라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확실히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감히 적지 못하겠고, 교육방송에도 이거 하나 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만일 태양 질량 정도의 한 태양 질량 정도의 2배보다 작은 별이 있다. 작은 별이. 그래서 태양 질량 정도의 2배보다 작다 이러면 그냥 태양이에요. 핵, 그럼 이제 복사층, 밖에 이제 대류층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뜨겁지 않으니 이제 기체가 이온화되지도 않고 이렇게 원자나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대류를 하는, 또는 분자 상태로 대류를 하는, 이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기가 작을 때 얘기고, 만약 크기가 크면 어떻게 돼요? 크기가 만약 실제 태양 질량보다도 2배보다 더 크다. 어떤 별이 있다 칩시다. 그럼 핵이 대류핵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처럼 이런 게 PP라 치면 이게 좀 억지긴 한데, 이게 PP면 이제 이런 게 CNO인데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보통 한 1000만 도 정도라 하면 중심이, 이건 한 1700만 도 정도? 이 정도 내부가 온도가 좀 높죠. 그래서 온도가 높다 보니 이제 핵이 이제 대류를 하는 거예요, 대류를. 그리고 이제 워낙 복사 에너지가 강해서 그게 없어요. 대류층이 없어요, 바깥쪽에. 그래서 이게 복사하는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렇게 대류층이 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거성은 오히려 좀 할 게 많습니다. 이게 적색 거성 같은 경우 좀 일반적인 경우 보통 질량이 태양 질량이 한 8배 이하, 이 숫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보통 태양 질량이 한 8배 정도 이하, 그냥 일반적인 거성이라면 그 이제 결국 이제 자꾸 헬륨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헬륨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결국 헬륨의 중력 때문에 헬륨 자체가 핵이 다시 수축을 합니다. 핵이 수축을. 다시 내부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한 1억 K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3D 반응이라 해서, 왜 3D라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그래서 세계 헬륨이 계산상으로는 3, 4, 10이니까 탄소가 생기는 거죠. 물론 질량 결손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내놓겠죠. 그래서 탄소가 생기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거성인데, 그럼 이제 일반적인 이런 거성은 가운데 이제 헬륨은 수축을 하고 말이죠. 이 밖에 남은 수소가 있어요. 남은 수소는 역시 핵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수소광 연소다 이라는데, 수소로 된 껍데기가 연소다 이라는데, 참 이 표현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냥 불에 타는 게 아니고 수소각이 헬륨으로 핵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륨 핵은 수축을 하려지만 껍데기인 수소는 팽창을 하려 하니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핵은 작아지고 바깥쪽은 커지니 아까 얘기했던 중력보다 커지려고 하는 이 복사압이 훨씬 크니까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실제 태양이 얼마나 해지느냐면 태양이 지금 이만하면 좀 더 과장되게 볼까요? 지금 태양이 주계열성인데 이만하면 적색 거성되면 이만한 크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성이나 금성 다 잡아먹어버리고 지구마저도 거의 잡아먹을 거예요. 앞으로 한 50억 년 후에. 이게 이제 적색 거성입니다. 근데 아주 질량이 큰 이제 초거성이 있습니다. 초거성. 그냥 자이언트가 아니고 초거성. 이거는 질량이 한 태양 질량보다도 거의 한 8배 이상 또는 심지어 한 25배 이상 별의 질량이 이렇게 태양보다도 25배 이상 큰 이런 애들은 초거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결국 이제 밖에 수소가 헬륨을 만들고 헬륨이 탄소를 만들면 탄소가 다시 질소 만들고 산소 만들고 산소 만들면 안에 마그네슘 되고 점점점점 해서 결국 안에는 이렇게 철이 되고 밖에는 규소,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가벼운 게 받게 되는, 그래서 점점점점 무거운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부 온도가 또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데 내 기억으로는 3억 K에서 한 7억 K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폭발하면 초신성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거성이 결국 이게 이제 폭발하면 초신성인데 왜 우리 지구의 생명체나 이 지구라는 게 귀한 이유가 별이 철이 가장 최종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는 초신성이 빵 터져야 철을 가진 행성이 만들 수 있고 이런 행성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철을 가진 행성이. 근데 선생님 지구에는 철보다 더 무거운 금이나 백금, 우라늄, 구리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왜 우주에서는 금이나 구리가 귀하냐면 이 초신성마저도 폭발을 해줘야 돼. 초거성이 폭발해서 초신성이 폭발해야 이게 이거 정확한 용어 까먹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 고온이 되어야만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초신성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우주에는 금이나 우라늄 이런 게 귀한 거죠. 우주에서도. 이게 주계열성이 돼 있다. 그럼 굉장히 큰 애는 바로 이렇게 초거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애들은 그냥 이렇게 적색거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애매한 중간에 있는 애가 문제인데, 얘는 이제 이 적색거성 열이라 해서 계속 요쪽에 있는 거성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초거성이 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이제 요쪽에 있는 게 이제 점근 이제 거성이다 또는 점근 초거성이다 이라는데, 왜냐면 이게 거성의 라인과 좀 비슷하다 이거지. 이렇게 점근. 그래서 얘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죠. 초거성이나 이쪽 위에 있는 애들은 철이 있는 애들이에요. 철이 있는 애들. 그러니까 진짜 초신성이 될, 이제 이런 애들은 초신성이 될 가망성이 높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어정쩡한 거성은 결국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화해서 여기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수평 가지에서 이 수평 가지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처럼 정근 거승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는 애들은 좀 철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초신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애들이죠. 그 있는 애들 나중에 이렇게 백색 외성에서 죽거든. 백색 외성에서. 이제 이렇게 합시다. 우리 태양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니까 태양의 예를 해볼게요. 태양은 이렇게 초신성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태양은 이제 거성이 될 거예요. 적색 거성이 50억 년 후에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광성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변광성이라는 건 또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맥동 변광성이라는 게 있고,
그냥 맥동하지 않고 거의 뭐 밝기 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런 별도 있어요. 그래서 뭐 크기 변화를 하면서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는 애도 있지만 거의 밝기 변화 안 하는 그런 변광성도 있어. 그래 이렇게 하다가 맥동 변광성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헬륨은 자꾸 수축하려고 핵은 수축하려 하는데 밖에 이제 수소가 핵융합하니까 계속 팽창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헬륨 빼고 나머지 껍데기는 빵 터져버려요. 그래서 여기쯤에 뭐가 되느냐면 행성상 성운이라 해서 마치 행성의 모습을 취한다. 성운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이 헬륨 핵 빼고 밖에는 이렇게 빵 터져버리니까 좀 고양이 눈처럼 이런 거 이쁜 거 많이 봤죠. 그래서 중간에는 별이 있고 주변에 성운이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행성상 성운이 되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계열에서 거성이 되고 변광성이 됐다가 행성상 성운이 되고 마지막은 결국 이렇게 백색 외성이라 해서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백색 외성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밀도도 크고 굉장히 고온입니다. 고온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헬륨이 핵융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이고 또 심지어 이제 얘는 중력 수축이라는 걸 해. 이제 헬륨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얘들이 이제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부하고 올라가요. 막 그 1억 도까지 내부 온도가. 그런데 얘는 이제 핵융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핵융합이 아니고 중력 수축만 하면 금방 소멸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중력 수축으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은 엄청난 양의 자신의 몸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질량을. 그래서 백색 외성에서 결국 뭐 이렇게 온도는 높지만 별로 밝진 않죠. 워낙 크기가 작으니까. 그래서 크기가 작은 백색 외성이 결국 마지막에는 갈색 외성이라 해서 우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색 외성의 대표적인 예가 목성 같은 경우인데 목성처럼 빛을 내지 않는 그냥 뭐 보잘것없는 행성으로 자기 인생이 마무리되는 거죠. A, B, C 틀린 걸 모두 골라라. A는 핵으로 돼 있다. 틀렸네요. 이제 백색 외성이니까. 백색 외성 내부는 철로 안 돼 있습니다. 중심이 철로 돼 있는 거는 초고성이지. 얘는 백색 외성입니다. 뭐 PP 맞고 주계열이니까 색지수는 지금 표면 온도 높으니까 제일 작죠. 맞고 밀도는 얘가 제일 크죠. B가 A보다 크다. A가 크다. 이것도 맞고 겉보기는 C보다 B가 크다.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크잖아요. 이제 밝잖아 C가. 근데 온도가 낮은데 얘가 지금 밝아. 덩치가 커. 근데 같은 성단 안에 있어. 같은 성단 안에. 그럼 같은 거리니까. 그럼 C가 당연히 밝겠지. 그럼 절대 등급이 B가 작다? C가 절대 등급이 작아야지. 그럼 겹보기 등급은 C보다 B가 크다. 이것도 맞고. 사실 5번 오히려 어렵노. 6번 주계열은 온도 알면 바로 등급 알 수 있죠. 이것도 맞습니다. 5번이 어렵네요. 가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 지난다. 맞죠? 거성됐다가 변광성됐다가 백색외성 되니까 맞고. A가 어딨노? A 이거지. 이게 수소각 연소, 이름은 수소각 연소지만 흔히 말하는 화학 반응의 연소가 아니고 수소 핵융합입니다. 물리 반응이에요. 별이 커진다. 내부는 수축하지. 헬륨이 부피가 작아지니까. 헬륨이 탄소되면 당연히 부피가 작아지죠. 핵은 수축하고 외부는 커진다. 맞고. 나는 이미 헬륨 핵이니까 주계열이 아니고 거성이죠. 거성. 3번 틀렸고. 나는 이제 중심은 수축하지. 왜냐면 헬륨이 탄소되면 부피가 줄잖아요. 외부는 팽창한다. 왜냐면 수소각 연소 때문에 수소 핵 융합 때문에 껍데기는 증가한다. 커진다. 맞고. 나는 이제 중심 온도 올라가지 1억 도까지. 1억 도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표면 온도는 낮아지지. 왜냐면 이렇게 커지니까.
표면 온도 낮아집니다. 지금 보기 없는데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 돼 있습니다. 3번만 틀렸네.